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새해 벽도부터 북한 그리고 이란 이 두 개의 오랜 미국의 숙적들이 미국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선 북한은 어제 세계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의미는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이 됐던 핵개발 차제의 약속을 무효한다는 의미고, 또 트럼프와 미소된 악수를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처 헛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배후에서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최고로 견고하게 지은 미국 대사관의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여기를 크게 위협을 했습니다. 해병대가 최루탄을 던지고 아파치 헬기가 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 아무리 경제 봉쇄를 하고 오일 머니를 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중동 지역 내의 영향력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이 실증이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선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재판이 이제 곧 실시가 될 테고, 또 그의 재선 시도가 이제 본격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40년 전에 지미 카터가 이란과의 위기 해소에 실패를 해서 낙선했던 것을 트럼프의 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정은이 새 전략 무기를 선보인 것도 아니고, 또 이라크의 시위는 일단 진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는 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과 이란의 도발, 이것이 얼마나 위기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이 두 문제가 지금까지 트럼프가 공언한 사실과 왜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 또 이란 문제를 놓고 리처드 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프레지던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과잉 외교 때문이고 또 일부는 외교 부재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북한 문제, 트럼프의 그 유명한 Beachfront Hotels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경관이 좋은 해변가에 트럼프 호텔 같은 멋진 호텔을 짓고 미국이 경제 투자를 하고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력을 현실화할 것이다 하는 약속인데,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호감도로 해결을 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인생사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특히 북한의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 이것을 만족시키기에는 트럼프의 발언, fall in love라든가 이런 lip service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명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소위 외교 과잉이다, 오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이란 케이스인데 외교 부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5년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전부터 오바마의 그 이란 핵 협정은 가장 졸속의 협상이다 라고 공격을 했는데, 대신에 이란의 오일 수출 머니를 들어주고 경제 봉쇄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란이 결국 손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의 안보팀들은 미국이 선두에 나가서 치고 나가면은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Gulf of Oman에서 3국이 참가한 합동 군사훈련을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세 나라의 입장이 크게 서로 다르지만은 이란으로서는 두 개의 핵무장 군대와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3국이 모두 미국 견제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을 풀이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선 모든 것이 희망사항일 뿐 전략이 아니었다 하는 지적이 있고, 희망사항이었기는 하지만 시기상조였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트럼프의 오판이었었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 기고가인 데이비드 쌩어는 트럼프의 가장 큰 오판은 자신과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하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약속을 과잉 해석을 한 것이고, 김정은은 젊지만은 교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초에 그가 묻고 있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클럽에서 기자들에게 그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He likes me and I like him. We get along. 라고 되풀이를 했는데 트럼프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사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처럼 But he did sign a contract 라고 트럼프가 말을 했는데 그러나 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데이비드 싱어는 해석을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트랙이 아니고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언급한 것은 평양과 워싱턴이 크게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이 있었다 하면은 미국의 잠수함이라든가 군함의 핵무력 제거 이거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미국은 북한의 새 미사일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은이 나는 해변가에 호텔 안 지어도 좋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수십 년 살아왔고 큐바도 그랬다. 경제 봉쇄 푼다고 해놓고 그대가 성의를 안 보이면은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신년 스테이트먼트에 담겨있는 진위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그가 핵 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즉 무기 감축 협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Arm Control Talks라고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크렘린하고 해온 협상인데 즉 우리는 이미 4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차 간의 무기 감축을 논의해보자 라고 나온다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 사실을 사전에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보유국 신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김정은이 거론하고 있는 새 전략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일 것이다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발사의 시간이 단축이 되고 즉 경고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당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도 개발이 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새 무기가 다탄두 미사일 것이다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다탄두라는 것은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을 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을 자신은 쉽게 고립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적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탄핵을 앞두고 있고 재선을 앞두고 있고 그런 그의 취약점을 이들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밖에서 반미 시위를 벌이던 친이란 시위대가 어제 철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들이 대사관을 습격하자 추가 지원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언론은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어제 이 무장단체의 지령에 따라 미 대사관 주변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사관과 미국인 인력들의 안전을 확충하기 위해 영내 추가 병력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사태로 사상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화재로 연말연시 이틀 동안 최소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산불 시즌에만 현재까지 최소 18명이 숨졌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콜로라도주 링컨 카운티 상공에 밤마다 의문의 드론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17대의 드론이 목격되고 있는데 야간 임무를 수행하는 응급 헬기 등과 충돌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콜로라도와 네브라스카 지역에 드론이 목격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 10%포인트 앞서며 선두를 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어제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의 지지율로 샌더스 상원 의원을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8%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8%의 지지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실 상원 의원은 4%로 5위, 마이클 블럼버그 전 뉴욕시장과 기업가 앤드류 양, 털시 게벌드 하원 의원은 3%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첫날 어제 수천 명이 이를 구입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면허를 가진 판매소에는 구매자들이 긴 줄을 섰는데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들은 규정된 양의 마리화나를 구입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11번째로 리크레이션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주인데 현재 면허를 갖고 있는 판매소는 43개소에 달합니다. 다운타운 부근 CTA 레드라인에서 강도와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썬데이 이후에 이 지역에서 무려 5건이나 강도 폭행 사건이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열차 안에서 10여 명이 집단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아직 당국은 특별한 보안 강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고야비치 전 주지사가 어제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조치대로라면 링컨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옹호했는데 이는 감옥에 있는 그가 트럼프의 사면 조치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부패죄로 14년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최고 4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1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다시 3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흐리고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3도. 주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8도입니다.